다음 이슈 넘어가겠습니다.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번 사태로 우리 경제가 출렁이고 있습니다. 특히 환율 문제 좀 짚어볼게요. 오늘 새벽에 보니까요. 원달러 환율이 1,500원을 돌파했습니다. 환율이 1,500원을 넘은 건요. 지난 2009년 금융위기 이후 처음 있는 일인데요. 작년 1,480원대에서도 위기다 이런 말이 나왔었는데 정부가 심리적 마지노선을 지켜내지 못한 겁니다. 이 정도면 외환 당국이 개입해서 시장에 달러를 풀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솔직히 좀 걱정이 됩니다. 계속 방어하다가 외환 보유고가 바닥나는 거 아니냐 이런 걱정의 목소리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우리 지금 외환 건전성 좀 어느 정도라고 평가하십니까? 그러니까 우리 외환 보유고가 한 4,200억 불 있으니까 사실 옛날 뭐 IMF 사태 때 비교하면 저희가 이제 외환 방어선을 상당히 치고 있는 거죠. 그렇지만 뭐 이거 가지고 안심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 저희가 환율 문제가 이제 계속 생기는 건 자꾸 정부에서는 이제 뭐 서학개미 얘기하고 우리가 자꾸 이제 미국 주식에 투자하는 거 이런 문제 삼고 그러는데 그런 것도 있지만 그보다는 우리가 이제 대미 투자를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뭐 3,500억 불 정도 되고 또 기업들이 약속한 게 1,500억 불에서 5천억 불 규모거든요. 그러니까 해외에서 수출을 해도 그렇게 벌어진 달러를 국내로 이제 갖고 들어올 이유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다시 재투자를 해야 되니까 미국에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해외에서 수출해서 번 달러들이 국내로 들어오지 못하고 해외에서 계속 있게 되니까 우리 환율이 이제 좀 약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지금 또 그 이란 사태가 터지니까 안전 자산에 대한 선호가 있지 않습니까? 뭐 원하는 국제적으로 그 결제 화폐가 아니기 때문에 네. 달러를 더 보유하려는 게 커지니까 그렇게 된 건데 그래서 어쩔 수 없는 측면은 있습니다만은 여러 가지 방안을 좀 강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일 좋은 거는 지금이라도 다시 이제 미국하고 좀 협의를 해서 통화 수합이라든가 이런 거는 좀 더 강력히 추진해 가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미국뿐만 아니라 여러 나라하고의 통화 수합도 좀 더 추진하면 저희가 좀 외환 방어 여력이 좀 생길 테니까 그런 노력도 좀 많이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근데 다행히 지금 좀 수출이 잘 되고 있어서 우리가 이제 좀 기업들이 갖고 들어올 수 있는 달러가 있다 하면 좀 이렇게 갖고 들어와서 일종의 그런 환율을 갖다 좀 관리하는 그런 노력 그런 것도 정부가 이제 기업들과 협력해서 좀 펼쳐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우리 기업이 수출이 잘 되고 있다, 달러 좀 갖고 들어올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또 반대로 미국이 관세 롤백을 예고하면서 한국 기업들한테 투자 빨리 이행하라 이렇게 압박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이게 현실화되면 달러 유출이 또 커질 수밖에 없게 되고 환율 관리가 더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 이런 우려가 나올 수밖에 없는데요. 좀 국익을 지키면서도 또 한미 관계는 또 유지할 수 있는 이런 카드 어떤 게 있을까요? 뭐 그런 게 너무 어려운 말씀이시죠. 네. 예. 근데 이제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게 정치적으로 타이밍을 잘 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이제 중간 선거가 있는데 중간 선거 상황이 지금 쉽지가 않거든요. 지금 당초에는 하원은 민주당이 내줄 거고 그래도 상원은 지킬 거라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상원마저 좀 어렵지 않느냐 이런 관측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중간 선거를 앞두고 본인이 이제 많은 업적을 미국 국민들한테 좀 보여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때까지 가장 자랑했던 게 일본하고 이제 한국으로부터 일본은 뭐 5,500억 불, 우리는 3,500억 불 이렇게 투자하기로 한 거니까 그것이 좀 실질적으로 이행되는 모습을 보여야 되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중간 선거 전까지 뭔가 좀 이렇게 움직이는 모습, 적극적으로 협정하는 모습을 좀 보여야 될 것 같고요. 일단은 그런 어떤 정치 혁수를 채우고 나면 조금 우리가 여유를 갖고 우리의 뭐 아까 말씀드린 외환 사정이라든가 우리 경제 안정성이라든가 이런 걸 보면서 미국하고 협의를 해서 좀 속도를 조절한다든가 이런 것도 가능할 것 같은데 지금은 그게 아니라 우리가 이제 무조건 이렇게 좀 뻗대는 것처럼 하다 보니까 그다음에 우리가 또 잘못한 건 뭐냐면 작년에 미국이 상당히 우려를 표명한 법이 있습니다. 정보통신망법이라고. 그래서 그거를 통과시키는데
그 여당이 이제 뭐 입법 폭주를 해가지고 2달 만에 했거든요. 근데 대미투자특별법은 저희가 이제 하는데 한 6, 7개월 걸린다 그러니까 이제 미국으로서는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죠. 자기들이 필요한 법은 뭐 그렇게 금방 하면서 아니 미국이 지금 미국한테 약속한 거는 왜 이렇게 시간이 걸린다 그러냐고 이해를 잘 못해서 뭐 그렇게 하는데 그건 물론 이제 기술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그거는 수정법이고 이거는 뭐 처음으로 제정하는 법이고 이래서 시간이 더 걸릴 수밖에 없는 측면이 있는데 어쨌거나 간에 그런 어떤 정보통신망법 같은 입법 복주가 없었다 그러면 그런 오해가 아예 생기지 않았을 거지 않습니까? 빌미를 잡히지 않았을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도 어떤 정부 특히 여당에서 입법 복주하고 이런 거는 조금 자제를 하는 것이 여러모로 국익에 맞다는 생각이 듭니다. 국익을 위해서 좀 움직여 달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고 그리고 아까 전에 또 통화 스와프가 좀 필요하다 한미 간에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우리 정부로서는 통화 스와프에 대한 의지가 좀 어때 보입니까? 지난번에 이제 협의를 하다가 이제 아마 이제 200억 불씩 10년으로 이제 이 스프레드를 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늘리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하면서 아마 통화 스왑 얘기는 들어간 것 같은데, 근데 이제 지금 또 다른 이란 상황이 생겼으니까 그 다음에 미국의 입장에서도 동맹국 경제가 어떤 이란 사태나 이런 걸로 해서 안정을 못 찾으면 우리가 대미 투자도 제대로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측면을 위해서도 어느 정도의 이 그 통화 수합이 필요하다고 다시 좀 설득을 하고 협의를 해보면 좀 방안이 찾아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뭐 미국이 이제 자기들이 필요한 경우, 뭐 아르헨티나 같은 경우도 뭐 통화 수합 뭐 무제한하겠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그랬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도 우리의 어떤 설득, 외교적 설득 노력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여하튼 지금으로선 계속해서 환율이 지금 1,500원대까지 좀 상승하고 있는 분위기고 워낙 약세 구조를 좀 바꿀 전략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요. 국민의힘에서는 계속 이게 단순한 외부 충격이 아니라 정권의 정책 실패다 이렇게 비판을 해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당장 좀 할 수 있는 실질적인 대책 어떤 게 있을까요? 그러니까 정권의 실패라고 얘기하는 이유 상당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일단은 좀 입법 폭주를 안 했으면 좋겠어요. 네. 그게 여러 가지, 그러니까 우리 그 대미 관계에서도 지금 빌미가 되고 있고, 뭐 그런 것이 있어서, 그 지금 벌써 2가지 케이스가 있지 않습니까? 정보통신망법 때문에 그렇게 했고, 이번에는 또 사법 파괴 3법 때문에 또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런 입법 폭주가 국익을 훼손하고 있다. 그런 인식을 갖고 좀 대응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게만 입법 폭주만 하지 않고 협치의 정신으로 협의를 해서 국민들이 원하는 법을 통과시킨다 그러면 저희 야당으로서는 뭐 적극적으로 협조할 자세가 돼 있고 의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뭐 그게 저는 다른 어떤 것보다 우선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좀 환율에 이어서 증시도 잠시 좀 짚어볼게요. 코스피가 급락하면서 5천선 붕괴가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오늘로써 또 이틀 연속 사이드카까지 발동이 됐는데 증시 상황은 좀 어떻게 보고 계세요? 증시 상황은 다른 증시보다 이제 우리가 지금 영향이 좀 크거든요. 근데 대체적으로 아시아 국가 증시도 영향이 큽니다. 왜냐하면 아시아 국가들이 중동 석유에 대한 의존도가 높다 보니까 지금 이란 사태가 더 악화되면 훨씬 큰 타격을 받으리라 예상되니까 이제 증시가 이렇게 출렁이는데 뭐 어쩔 수 없는 측면이 있죠. 측면이 있는데 이게 조금 약간 가닥을 잡아가면서 지금 이제 미국의 자세라는 게 처음에는 이게 도대체 출구 전략이 뭐지 이런 의심도 들었는데 지금 보니까 조금 이제 미국도 정리가 돼가는 것 같거든요. 목표도 이제 좀 이렇게 현실적으로 명확화하고 사실은 군사적으로는 지금 미국이 상당히 그 성공을 거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도부 제거해서 뭐 하루 이틀 만에 지금 그 하메네이도 제거가 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다음에 지금 이란은 거기에 대해서 이제 반격이 제가 생각할 때는 별 효과적이지 못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미국이 이번 공격을 했을 때 그 보통 옛날에 콜린 파월 국무장관이 여러 가지 이제 미국이 군사 개입을 할 때 조건 같은 거를 얘기한 게 있거든요. 뭐 8가지, 9가지인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3가지입니다. 첫째는 뭐냐면 그 압도적인 군사적 우위 상황에서 군사 개입을 해야 된다. 그것이 있었고, 두 번째는 국내 정치적 지지하고 동맹국들의 지지를 받으면서 해야 된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확실한 출구 전략이 있어야 된다. 그 세 가지가 가장 중요한 요소였는데 이번에 처음에 할 때는 압도적인 군사력은 있는 것 같은데 두 번째, 세 번째가 좀 없었거든요. 그래서 저렇게 뭐 국내적인 지지가 확실하지 않고 특히 이제 국제사회에서의 지지가 확실하지 않은데 일방적으로 저렇게 해도 되나 이런 생각도 들고 그다음에 출구 전략도 분명한가?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체제 교체라는 레짐 체인지를 말 쓰는데 지상군 투입은 없다 그러니까 이게 앞뒤가 안 맞아서 그랬는데 지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레짐 체인지가 아니고 지금은 이제 위협 해소로 가서 거기에 대한 맞는 이제 군사적 조치를 하고 있고 그래서 출구 전략 같은 거는 이제 좀 어느 정도 보이는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국제사회 지지가 문제였는데 이란이 효과적으로 지금 보복하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니까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또 아이언돔 있고 막 이렇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중동 이웃 국가들 뭐 UAE, 사우디부터 뭐 쿠웨이트, 뭐 카타르 뭐 이런 국가들한테 그것도 뭐 뭐 호텔이라든가 이렇게 민간 공항이라든가 민간인들이 있는 데를 대상으로 막 보복 미사일 공격을 하다 보니까 그 국제 여론이 확 바뀐 거죠. 아니 이건 이란에 대해서 이건 곤란한 거 아니야 이렇게 그렇게 해서 지금 어떻게 보면 이 국제사회 지지도 자연스럽게 좀 미국으로 모아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래서 이런 상황을 좀 유지해 가면 조금은 그런 지금 불안 같은 것들이 좀 나아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고요. 물론 그러지 않고 또 이제 뭐 상황이 잘못 발전될 가능성에 대해서도 우리가 충분히 대비해야 되겠지만 지금은 조금 이제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그때 그 타이밍에 맞게 필요한 조치들을 취해가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